네, 저희는 세라믹 소규를 통한 LATP 제조 및 특성 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권영민, 김관태, 도준영입니다. 먼저 목차는 연구 주제 소개가 있고, 그다음 실험 과정,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연구 결론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전해질이라는 소재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해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온의 이동을 통하여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전지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서 크게 액체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로 나뉠 수 있게 되는데, 이 액체 전해질은 방전 효율이 높으면서 전해질과 양극 사이 접촉이 우수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고체 전해질은 물리적 강도가 우수하면서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위에 있는 액체 전해질에 비해 다루기 쉬워서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발화점이 낮은 액체 전해질에 비해 폭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발화 가능성이 없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면 배터리 폭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고체 전해질에는 크게 옥사이드랑 포스페이트, 그다음에 설파이드, 폴리머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 옥사이드 고체 전해질의 경우는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안정성이 다 좋고, 폴리머의 경우에도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안정성이 다 좋은데, 이 폴리머의 경우는 고온에서 그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옥사이드 고체 전해질 물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중에서도 여기 옥사이드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리튬과 알루미늄, 그다음에 저런 게 있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이 LATP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성 물질은 저렇게 구성돼 있고, 이온 전도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의 범위에서 이온 전도도를 갖고 있습니다. 화학식은 저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앞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알루미늄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나시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LATP는 LTP에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밀도를 높인 것인데, 이 LTP라고 하는 것이 기공이 많아서 그 밀도가 낮은데 이 알루미늄을 첨가함으로써 기공이 줄어들게 되고 밀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LATP의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일단 소결성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 전해질의 경우에는 이따가도 설명이 있겠지만 고온에서 되게 만들어지는 고온의 과정이 있는데, 이 9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리튬 이온이 증발하여 발생하는 분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분해 과정에서 형성된 AlPO4가 이온 전도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이 이온 전도도를 낮추고 또 소결 후에 보통 낮은 밀도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그림과 같이 미시적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온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LATP 펠렛, 그러니까 알약 같은 작은 캡슐을 만들기 제조 과정을 거쳤는데요. 우선은 LATP 화학식에 맞게끔 원료들의 양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50도 정도에서 열 처리를 하여서 CO2, NH3, H2O 등의 필요 없는 물질들을 날렸고요. 그 다음에 밀링과 믹싱 과정을 거쳐서
열처리 후 덩어리 상태의 혼합물을 분쇄하고 분말을 혼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열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선 두 가지 열처리를 다르게 했는데 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형 틀에 열처리된 분말을 넣고 일정한 방향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여 분말들을 성형하는 과정을 거치고 후에 CIP 기계를 통해서 파스칼의 법칙을 통해 밀도 차이가 조금씩 있는 그 펠렛을 밀도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단단한 고체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00도에서 마지막 열처리를 해주었습니다. LATP 혼합물을 아까 두 가지 온도에서 열처리를 두 번째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50도에서 열처리를 하고 1100도에서 열처리한 게 있고 850도에서 하고 1100도에서 열처리를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르게 한 이유는 그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인산염 물질이 500에서 600도 사이에서 액상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550도에서 했을 경우 850도에서 했을 때는 LATP로 이때 모두 합성이 되는 반면 550도에서 했을 때는 인산염 물질이 남아 있어서 이들이 액상이 되면서 계면으로 침투하여 그 다음 열처리 때 마저 LATP로 합성되면서 더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 일축 가압 성형은 이 일정량의 분말을 잰 다음에 주형 틀에 주입을 하고 이 성형기에 올려서 40메가파스칼로 가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렛의 모습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CIP 공정을 했는데 이 CIP 공정은 파스칼의 원리를 사용한 것으로 파스칼의 원리는 한쪽 부분에 가해진 압력이 유체의 각 부분에 그 모두 같은 압력이 가해진다는 원리인데 그래서 이 샘플이 들어간 고무 몰드를 진공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 CIP 기계에 넣어서 200메가파스칼로 15분간 가압했습니다. 그 다음에 XRD 분석을 했습니다. XRD는 X선 회절 분석으로 이 브레그 법칙에 만족할 경우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피크를 통해 이 물질이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그 550도에서 열처리한 것과 850도에서 열처리한 물질 모두 이 LATP와 유사한 형태의 피크를 띠는 것으로 보아서 둘 다 이 LATP가 전부 높은 순도로 이게 합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르키메디안 메소드를 사용했는데요. 건조할 때의 질량과 수분을 함유했을 때의 질량, 그 다음에 물속에서의 질량을 재서 이 밀도를 알 수 있었는데 이때 550도로 그 전에 열처리해서 만든 것이 좀 더 높은 밀도를 가져서 약 3%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 기대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온 전도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550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 라이키스트 선도를 그려가지고 이게 실수가 허수으로 나눠진 그래프인데 이 반원 모양을 연장해서 쭉 하면은 이 LATP 펠렛의 저항을 알 수 있고 이 펠렛의 저항을 통해서 이온 전도도를 구했습니다. 이 이온 전도도는 약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을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값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LATP 소결 전 분말의 조성을 조절하여 LATP 소결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LATP 원료와 LATP 물질이 혼합된 분말로 소결하여 대략 3%의 밀도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밀도를 올려 계산하고자 한 특성은 이온 전도도인데요. 저희가 실제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는 낮은 밀도를 볼 수 있는데요. 선행 연구 결과 같은 경우 95%, 94% 같은 경우로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기공도를 생각해 보면 대략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기공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불량이라는 요인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이온 전도도 측정을 하던 샘플을 준비하던 도중 LATP 샘플과 백금 코팅 사이에 발생한 불완전 접촉으로 인해 추가 저항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